네, 안녕하세요. 설기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제 꽤 많은 사람들 중에 여행을 몇 번 다녀오고 해외에서 사는 것에 대한 환상, 이 여행과 이민을 동일선상에서 놓는 이 치명적인 착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유튜브를 좀 하고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한국에서 사는 것이 뭐 헬조선이고 한국은 빨리 탈출해야 하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부자들도 뭐 점점 떠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살기가 퍽퍽하다는 이야기가 골조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일부는 맞고 인정을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냥 말없이 조용히 떠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 사는 게 지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돈이 없거나 뭐 회사 생활이 힘들거나 일상에 불평불만이 좀 많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가마다 여행을 다녀오고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해외에서의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한국보다는 해외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외에 몇 번 다녀와 보니까 차라리 이민을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은 너무 빡세다는 둥 뭐 이제 외국 가면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매번 하죠. 이제 그렇게 이 말들은 대체로 여행 경험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며칠 정도, 길어야 몇 주 정도 다녀온 것으로 그게 이제 관광객 신분으로 머물면서 소비를 하고 이제 손님으로 대접을 받는 경험들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짧은 경험을 근거로 삶의 터전을 옮기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뭐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행과 이민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라는 사실이고 여행이 이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는 이벤트라고 하면 이민은 그 현실을 다른 나라에서 다시 처음부터 짊어지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순간에 판단은 환상 위에 세워지고요. 사실 해외에서 느끼는 여유는 왜곡되어 있는 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사실 여행이라는 이벤트를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들 표정이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고 이제 카페에서 오래 앉아서 이제 뭔가를 해도 눈치를 주지 않고 뭔가 그 나라 사람들은 워라밸이 좋아 보인다거나 길거리의 분위기가 느긋한 것 등등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여기서 살면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여유는 구조의 결과이지 장소의 마법이 아니라는 것이고 여행자는 이제 출근하지 않는 것과 세금 걱정을 또 하지 않고 딱히 언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또 비자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것과 의료나 주거 교육 시스템에 얽히지 않기 때문에 삶의 부담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본 풍경일 뿐이고 그 여유는 그 나라의 삶이 그 자체가 아니라 여행자의 상태에서 온 착시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민을 하면 그 여유는 사라지고요. 대신에 새로운 종류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한국이 힘든 이유를 이제 나라 탓으로만 돌리는 사고를 생각해 본다면 이미 그 사람들은 애초에 모든 현상의 원인을 남 탓을 하는 경향이 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외 이민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 한국이 경쟁이 너무 심하고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고 또 이제 사회가 숨막히고 뭐 그렇기도 하고 노동 강도가 돈을 받는 거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는 이제 일정 부분 사실이 있긴 한데 하지만 그 문제는 그 다음 단계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그 구조 안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라는 것인데 어렸을 적부터 경쟁을 벗어나는 전략을 고민했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수준을 조정해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본다면 그것도 아니고 직업과 지역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시도를 했는가라는 질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없이 곧바로 한국이 문제니까 해외로 가면 된다는 결론으로 점프한다면 이제 그건 현실 분석이 아니라 회피에 가까운 거죠. 사실 뭐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이 저도 좀 있는데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뉴질랜드에서 1년 넘게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엄청나게 높은 물가와 이제 편의시설을 한국처럼 빠르게 사용할 수 없는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하고 뭐 하여간 인터넷도 느리고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장점이 많다는 것을 밖에 나가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한국이 월급에 비해 사는 게 팍팍하다고 말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우리나라 이제 월세가 다른 해외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편이거든요. 물론 뭐 계속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월급의 절반 이상 가까이 월세로 내는 이제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저렴한 편에 속한 것도 팩트인 거죠. 또 식비나 뭐 생활비를 어떻게든 아끼면 돈을 모을 수 있는 조건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병원비나 건강보험 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한국만큼 좋은 장점을 가진 나라도 없습니다. 또 결국 해외에 가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어쩌면 허상에 가까운데 외국에서는 뭐 야근이 없고 차별이 없고 능력만 보면 되는 것과 돈 벌기가 쉽고 삶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민자들의 현실은 그것의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동일한 능력이라도 더 낮은 평가를 받고 현지 네트워크 부재나 그리고 비자와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 또 이제 의료 행정 시스템이 느리고 당연히 외국인으로서의 미묘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일하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빡세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어느 사회든 성실함과 적응력과 이 책임감,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결코 편하지 않는 거죠. 사실 해외는 도피처가 아니라 이제 뭔가 현상을 확대하는 확대경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해외로 가면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결코 오히려 더 크게 증폭됩니다. 한국에서 인간관계가 힘들었던 사람은 해외에서 더 고립되게 되고 한국에서의 노동이 힘들었던 사람은 해외에서 더 불안정한 이 노동을 하게 됩니다. 또 한국에서 뭐 자기 관리가 안 되던 사람은 뭐 똑같이 해외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똑같이 나중으로 미루는 그 습관과 관리를 계속 하지 않겠죠. 또 환경이 바뀌면 문제가 사라질 거라는 믿음은 자기 성찰을 건너뛴 사람들의 전형적인 착각이라는 것인데 해외는 문제를 지워주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한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공간입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어서 그 이제 한계가 조금 상쇄되는 이렇게 미묘하게 조금 이제 잘 못해도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확실히 있는 거죠. 그렇게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SNS와 유튜브가 이 환상을 강화시키는 것도 문제인데 뭐 호주에서 워홀을 하면서 여유로운 삶과 캐나다의 뭐 예쁜 자연과 워라벨 천국을 생각하고 유럽 감성 속의 이제 슬로우 라이프를 생각하지만 이 컨텐츠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항상 실패한 사례는 잘 드러나지 않고 뭐 언어와 비자나 그리고 노동의 어려움은 딱히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생존의 압박은 배경으로 밀리고 보여지는 것은 성공의 일부의 하이라이트일 뿐이고 그 뒤에 수많은 좌절과 포기가 가려지는데 이 환상만 보고 이민을 판단하는 거는 광고만 보고 인생을 결정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겠죠. 이렇게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이 자기 책임을 지우는 순간에 자신의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또 점점 현실을 바꿀 주체가 아니라 환경에 끌려다니는 객체가 되는 거고 이 태도를 그대로 안고 해외로 간다면 똑같은 말을 다른 언어로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꽤 많은 이민을 한 가정들과 사람들이 다시 역이민을 한 사례들도 꽤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제 타국가에서의 삶의 환상이 깨지고 돌아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민을 도망으로 떠나는 사람들은 명확한 직업 계획이 없고 언어 능력을 준비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단점과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도 갈 이유를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민이 이제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의 삶을 감당할 준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여행의 몇 번의 인상과 한국에 대한 불만으로 말하는 이민은 계획이 아니라 어쩌면 감정의 폭주에 가까운 것이죠. 한국 사회에는 결국 분명 문제가 많습니다. 과도한 경쟁이 있고 빠른 속도와 높은 기준 그리고 자원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으로 이제 짜내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것들 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렇다고 뭐 하지만 해외는 느린 대신에 기회가 적을 수도 있고 여유로운 대신에 진입장벽이 높고 친절한 대신에 철저히 개인 책임이 동반되고요. 어느 사회에서 살든 편한 대신 잃는 것이 있고 힘든 것 대신에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힘들다고 해서 해외가 자동으로 편한 선택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여행을 몇 번 하다가 이제 다녀온 뒤
나 이민 갈까봐라고 쉽게 말하는 태도와 한국이 힘들다면서 외국 가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믿는 사고 방식들이 이건 용기가 아니라 현실 회피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민은 도망치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한국에서의 삶을 냉정하게 분석하지 못한다면, 또 자기 한계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환경만 바꾼다고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똑같이 힘듭니다. 해외는 이제 마법의 땅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라면, 다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분명히 드러내는 무대일 뿐이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은 이렇게 해외 여행을 이제 몇 번 다니면서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